정치 현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알려주시죠. 네, 대장동 자충수의 적폐 청산 카드입니다. 네, 자 대장동 항소 포기가 검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각종 해명도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지시를 내렸다고 자인한 격이 됐습니다. 이 정성호 법무장관은 애초에 아는 바가 없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만 2번 제시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윗선에 제가 보고를 했는데 2번이나 신중하라고 반려한다고 하면 네. 그건 누가 봐도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여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 더구나 노 대행은 이진수 법무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만 제안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법무부 수뇌부로 화살이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네. 이 정 장관은 또 대장동 일당이 얻은 7,800억 원대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항소 대신 민사소송으로 받으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민사소송은 지금 1년 넘게 재판도 안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청구 액수도 턱없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천문학적인 수익을 갖도록 면죄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네, 뭐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자충수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네. 법합니다. 근데 누가 지시한 거냐 이 공방은 계속 벌어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항소 포기 자체만 본다면 이 대통령 재판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역풍은 그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 노 대행은 이런 파장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걸 얘기했겠느냐? 근데 지금 보면 주요 사건 재판 상황은 네. 보통 대검에 올라가고 또 법무부로 갔다가 민정수석실까지 통상 보고가 됩니다. 예. 이 민정수석실은 사후 보고만 받았다고 하긴 하지만 그것도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재판은 그동안에 보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많이 총괄해온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실장 되기 전이겠죠. 물론 네. 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래서 이번에도 김 실장이 보고받고 관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에 3명이 또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과도한 우려 때문에 긁어부스럼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민주당은 검찰이 항명을 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죠. 감찰해라 이런 요구도 하던데요. 맞습니다. 네, 이 법무장관 정책보좌관은 검찰이 확신이 없으니까 항소를 못 밀어붙인 거 아니냐 검사 탓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대장동은 조작 기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검사들은 계속 이 항소를 하자고 했고 총장이 막판에 막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대장동 비리는 조작 기소라기보다는 법원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또 친윤 검찰의 항명이자 쿠데타라고 했는데요. 이 검란에 앞장선 25명의 검사장 중에 예. 16명은 이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발탁한 검사가 어떻게 항명을 하느냐. 이건 어폐가 있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뭐 헌법 존중 TF 이걸 만들겠다고 합니다. 네. 뭐 전 부처에 걸쳐서 이른바 뭐 내란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색출하겠다. 네. 그런데 이걸 놓고 대장동 덮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네, 이 왜냐하면 지금 전부처 상대로 이 내란 협조자 색출하고 조사해서 징계 인사 조치하겠다. 이 말만 들어도 굉장히 뭐 무서운 얘기처럼 들리고요. 예. 또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아까도 리포트에 나왔듯이 49개 행정기관이 총망라가 되고요. 500명이죠. 500명의 TF. 네. 이거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규모인데요. 예. 아마 적폐청산 TF보다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그동안에 특검이 3개가 예. 가동이 돼서 뭔가 먼지 털듯이 윤석열 정부 청산 작업을 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뭔가 미진했다고 느꼈던 건지 이번에는 특검에 의존하지 말고 네. 정부 자체적으로 조사하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가 2년간 벌여왔던 적폐청산 시즌2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더 갈 수도 있고요. 적폐청산 때 수백 명이 구속됐었습니다. 예. 이 야당은 그래서 이 대장동 파문을 덮기 위한 대응 카드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은 취임 때 실용과 성장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왔습니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이 선거가 다가오자 실용보다 정치 투쟁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뭐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이 사법 리스크 상관없다, 우리는 네.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권에서 이런 전략을 쓰는데요. 통할까요? 네, 이 대장동과 내란 청사는 사안이 다릅니다. 또 공직사회를 군기 잡는다고 해서 뭐 대장동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겠죠. 네. 이 내란 수사는 작년 말부터 1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때처럼 이 국민 피로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특히 과도한 적폐 청산으로 네. 공직사회가 동의하면 이 정부가 내세워왔던 국정운영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스캔들은 스캔들로 덮는다 뭐 이런 얘기가 정치권에 있긴 합니다만 네. 당장 눈길은 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예. 뭐 정치 보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죠. 이런 거는 당연히 청산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베이디트 잘 들었습니다.